세상은 그녀를 평범하게 보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아주 오래된 울림이 흐른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 배운 적 없는 지혜, 어디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감각, 이런 것들이 그녀를 감싼다. 그녀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 어딘가에서 이미 살아본 듯한 설명되지 않는 친숙함을 품고 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다고 말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그녀의 영혼은 오래전부터 축적된 기억으로 가득 차 있고 마치 집단 무의식의 강을 따라 흘러온 듯한 감각적 흔적을 갖고 있다.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곳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흐름을 본능적으로 읽어낸다. 그녀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고요한 확신이다. 융이 말했던 개성화의 여정처럼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부의 소음보다 마음속의 미세한 떨림을 더 정확하게 듣는다. 세상이 요구하는 얼굴을 쓰기보다 자신 안의 오래된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려 한다.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다. 그녀를 드러내는 것은 조용한 깊이이며 이 깊이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녀의 존재는 설명보다 감각에 가깝고 지식보다 체험에 더 가까우며 단순한 여성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역사에 가깝다. 이제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래된 영혼을 지닌 여성만이 보여주는 12개의 신호로 들어간다. 겉으로는 조용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마음 안에서는 늘 질문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진짜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일시적 호기심이 아니라 숨을 쉬듯 자연스러운 내적 리듬이다. 물질적인 안정, 사회적 인정, 외적인 성공, 이런 것들은 그녀의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더 깊은 무언가이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도 의미의 흔적을 찾는다. 작은 침묵 속에서, 한 문장의 울림 속에서, 타인의 고통 속에서. 세상이 던져주는 표면적인 답 대신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미세한 울림을 신뢰한다. 철학, 깊이 있는 심리학, 아득한 영성의 세계가 그녀를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식이 아니라 본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윤기 말했던 개성화의 여정처럼 그녀의 탐색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향한다. 그녀에게 삶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해석해야 할 상징이고 듣고 따라야 할 부름이며 이해가 아니라 체험해야 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녀는 늘 진실을 향해 걸어간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외로워도 그 깊이는 그녀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떤 장소를 처음 보는데도 마치 오래전에 머물렀던 자리처럼 깊은 친숙함을 느낀다. 그곳의 공기, 빛, 냄새, 모든 것이 기억의 잔향처럼 다가온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층에서 올라오는 회상에 가깝다. 고대 문화나 오래된 의식, 상징적 문양을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젖어든다.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스며든다. 마치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깨어나는 순간 같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는 원형적 공명이다. 개인의 시간과 기억을 넘어 집단 무의식이 건네는 속삭임 같은 것. 외부 세계의 이미지가 내면의 상징과 만나 깊은 울림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녀는 늘 현재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순간에는 아주 오래된 시간과 연결되고 어떤 장소에서는 오래된 자아가 깨어나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이 끌림은 환상이 아니다. 그녀의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과 이어져 있는지 그 조용한 흔적을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에게 세상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겹쳐 흐르는 거대한 서사다. 그녀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균열이 있는지 알아차린다. 눈물이 보이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 고통이 새우며 나온다는 것을 느낀다. 타인의 슬픔이 공기처럼 전달되고 그 감정이 그녀의 몸 안에 잔잔한 물결처럼 번져간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다. 그녀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느낀다. 경계가 사라진 듯 마음과 마음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흔들리는 느낌. 윤기 말했던 집단적 무의식의 파동을 그녀는 몸으로 감지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민감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민감함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감각의 능력이다.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의 영혼이 오래전에 이 길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픔을 가진 사람 옆에 앉을 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는 어둠 속에 놓인 촛불처럼 말없이 주변을 따뜻하게 한다. 슬픔이 지나가는 길에는 언제나 그녀의 마음이 조금 함께 달아있지만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인간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은 그녀의 가장 오래된 지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요동칠 때조차 그녀의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폭풍이 몰아칠수록 오히려 그녀 안의 침묵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그 고요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냉정함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균형의 힘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침착해?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마치 마음의 밑바닥에 따뜻한 돌이 하나 놓여 있는 것처럼 아무리 물결이 흔들려도 그 돌은 움직이지 않는다. 윤기 말한 상반된 것의 통합, 즉 기능적 초월이 그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두려움과 용기, 슬픔과 평온, 혼란과 명료함, 이 서로 다른 힘들이 그녀 안에서 충돌하는 대신 조용히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통찰을 만든다. 위기가 찾아오면 그녀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 대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음의 바닥을 느낀다. 그곳에서 올라오는 힘이 상황을 이끌도록 맡긴다. 사람들은 자주 그녀 곁에서 위안을 얻는다.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그녀의 고요는 주변의 불안을 흡수한다. 마치 어두운 숲 한가운데 놓인 작은 연못처럼 깊고 투명하고 닿으면 숨이 고요해지는 그런 곳. 그녀의 평온함은 선택이 아니라 본성이다. 혼돈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이 능력은 그녀의 영혼이 오래전부터 익혀온 지혜다. 세상의 소음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더 넓게 뿌리내린 힘. 그녀는 세상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흐름을 먼저 느낀다. 변화가 다가오기 훨씬 전부터 공기 속에서 어떤 진동을 감지하고 사람들의 말투나 분위기에서 미묘한 징후를 읽어낸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조용한 알미다. 방 안에 들어서면 말이 오가기 전에 이미 분위기의 방향을 파악한다. 어떤 관계는 곧 끝날 것을, 어떤 선택은 오래 갈 것을, 그리고 어떤 길은 위험하다는 것을 설명 없이 느낀다. 이러한 감각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영혼의 깊은 층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파동이다. 윤기 이야기한 원형적 지혜, 즉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이 그녀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러나 이 선견지명은 때때로 그녀를 고독하게 만든다.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빨리 본 것뿐이다. 그녀는 미래를 예언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의 그림자를 느끼는 사람이다. 그 감각은 그녀를 외롭게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단단하게 만든다. 세상은 더디게 따라오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가 있다. 그녀에게 고독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시 회복하는 성소와 같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다가올 때 그녀는 조용히 물속으로 잠수하듯 자신의 내면으로 내려간다. 그곳에서만 숨이 제대로 쉬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흩어진 에너지가 다시 모이고 흐트러진 감정들이 부드럽게 가라앉고 지쳐있던 영혼이 천천히 빛을 되찾는다. 그녀는 겉으로는 조용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정리가 일어나고 있다.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체험하지 않아도 고요한 순간 속에서 내면의 조각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잃으면 균형도 잃는다. 그 시간은 그녀의 마음이 다시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윤기 말한 자기 셀프와의 만남이 이때 일어난다. 외부의 요구나 기대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과 조용히 맞닿는 시간. 다른 사람에게는 외로움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영원히 빛을 되찾는 치유의 과정이다. 세상은 자꾸 그녀를 끌어내려 하지만 그녀는 안다. 내면의 침묵이야말로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라는 것을. 그녀에게 삶의 가치는 물건의 크기나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그녀의 영혼은 형태 없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다. 사람들이 새 물건을 사고 화려함을 꾸미는데 몰두할 때 그녀는 마음 깊숙이 질문한다. 이것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까? 아니면 단지 공간만 채울 뿐일까? 그녀는 소유보다 존재를 중시한다. 가득 쌓인 물건 속에서는 오히려 숨이 막히고 조용하고 비워진 공간에서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 빈 공간은 결핍이 아니라 영혼이 숨 쉬는 자리다. 삶의 단순함이 그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진다. 적게 가질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버리면 버릴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빛처럼 가벼운 평온이 찾아온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과정은 본질로 돌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거대 장식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그녀는 진짜 자신과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녀는 일상에서도 항상 같은 선택을 한다. 화려함보다 단순함을, 소유보다 자유를, 겉모습보다 영혼의 울림을. 그녀에게 진짜 부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핵심이다. 그 핵심이 빛나는 순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노인들을 마주하면 설명할 수 없는 존중이 솟아오른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아이와 노인은 모두 시간의 가장자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직 세상의 가면을 배우지 않았고 노인들은 이미 그 가면들을 벗어낸 사람들이다. 그 사이에 선 그녀는 두 세상의 언어를 모두 이해한다. 아이들은 그녀 곁에서 스스럼 없이 다가온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그녀의 고요한 눈빛 안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그녀가 꾸미지 않은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오래된 기억 한 조각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 된다. 마치 그녀와 대화하는 순간 세월이 잠시 멈추고 깊은 이해가 오간다. 그녀는 이 둘에게서 중요한 것을 배운다. 아이에게서는 순수한 생명의 힘을, 노인에게서는 삶이 남기고 간 지혜의 결을. 그 두 에너지가 그녀의 영혼 안에서 만나면 삶의 흐름이 하나의 원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안다. 인생의 진실은 복잡한 곳에 숨지 않는다. 순수함과 지혜, 이 두 끝이 만나는 순간에 드러난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와 노인 곁에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이 한층 더 고요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녀에게 영성은 종교적 규칙이나 외워야 하는 진리가 아니다. 그녀는 특정 교리를 따르기보다 삶 그 자체를 하나의 신성한 흐름으로 느낀다. 새벽 공기의 냄새, 나무십 사이로 지나가는 빛,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는 감정의 물결, 이 모든 순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녀에게 말을 건넨다. 그녀는 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신성함을 느낀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삶의 모든 장면이 어떤 큰 힘의 숨결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경계를 두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기도, 불교의 고요한 숨결, 용심리학의 상징과 무의식, 그녀의 마음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처럼 이어진다. 그래서 그녀의 영성은 유연하고 자연스럽다. 억지로 다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깨달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아도 그녀의 일상은 이미 조용한 수행과 같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투명해지고 어두운 방 안에서도 영혼의 작은 촛불이 흔들리지 않고 켜져 있다. 그녀에게 신성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조용한 숨, 작은 순간,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파동처럼 올라오는 직감 속에 존재한다. 그녀는 단지 알고 있다. 삶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으며 그 깊이에 귀 기울일 때 인간은 본래의 자체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녀의 눈을 마주하면 잠시 동안 자신이 감추어 두었던 감정들이 드러나는 느낌을 받는다. 그 눈빛은 공격적이지 않지만 마치 오래된 숲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꽃처럼 사람의 본질을 조용히 비춘다. 그녀는 표정을 읽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진동을 본다. 말 뒤에 숨어있는 주저함, 웃음 속에 감춰진 피로, 침묵이 말하고 있는 오래된 상처, 그 모든 것을 그녀는 한 번의 눈맞춤으로 느낀다. 그녀의 눈은 따뜻하지만 단순하지 않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관찰해온 인간의 깊이가 담겨 있고 가벼운 거짓이나 억지 발금은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 그녀의 시선은 허상을 뚫고 영혼의 결을 만지듯 진실을 찾아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눈을 불편해한다. 마치 자신이 숨기고 있던 조각을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판단하지 않는다. 비난하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의 진짜 부분을 알아보려 바라볼 뿐이다. 그녀의 눈빛은 거울과 같다. 그 앞에 서면 사람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잊고 있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곧 세상이 그녀를 통해 드러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영원히 세상을 읽는 조용한 언어다. 그녀는 결정을 내릴 때 오랜 고민을 하지 않는다. 머리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이미 방향을 알려준다. 그 감각은 논리보다 빠르고 경험보다 오래되었으며 이유보다 선명하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 선택했어? 무엇을 근거로? 그러나 그녀는 답하기 어렵다. 그저 알았다. 그뿐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히 등을 밀어준 것처럼 어떤 순간에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의 흐름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감추려 하는 마음의 골짜기를 단번에 알아차린다. 그녀의 직감은 추측이 아니라 오래된 영혼의 기억에서 올라오는 신호다.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메시지가 그녀에게는 희미한 속삭임이 아니라 뚜렷한 안내자처럼 느껴진다. 꿈, 분위기, 작은 몸짓,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기운까지 그녀는 모두 읽어낸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의 빠른 판단을 의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가 느꼈던 직감의 정확성이 드러난다. 그녀는 예지자가 아니다. 환상에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영혼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실이 순간적으로 표면으로 떠오를 뿐이다. 그녀는 알고 있다. 생각은 늦게 도착하지만 영혼은 한순간에 정답을 말해준다는 것을. 그녀는 사람의 말보다 그 말 사이에 흐르는 기운을 먼저 듣는다. 실제로 들리는 문장보다 그 문장을 떠밀고 있는 감정의 온도와 방향을 더 정확히 읽는다. 사람이 미소를 지어도 그 미소의 아래에 숨어있는 피로와 두려움을 본다.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 뒤에 있는 상실과 슬픔의 흔적을 본다. 겉모습은 가면일 뿐이고 감정의 근원은 훨씬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인다. 마치 영혼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러나는 것처럼 윤기 말했던 그림자 섀도우의 영역을 그녀는 두려움 없이 바라본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 결핍, 불안, 그리고 말하지 못한 욕망까지도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갑작스럽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내면을 읽는 능력이 그녀를 한층 더 너그럽게 만든다. 그러나 이 능력은 종종 고독을 부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투명하게 보이는지 모른다. 그녀는 그 투명함을 조용히 받아들이지만 그만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진실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세상을 단순한 사건의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 사건 뒤에 숨겨진 심리 아래 흐르는 아키타입의 패턴, 그 패턴을 움직이는 영혼의 움직임까지도 느낀다. 그래서 그녀의 존재는 묵직하고 그 눈빛은 오래 머무르고 그의 이해는 사람들에게 오랜 여운을 남긴다. 세상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녀의 깊이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녀의 고요함을 오해하고 그녀의 직감을 과장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이 모든 다름은 짐이 아니라 부름이다. 오래된 영혼은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걷기 위해 선택된 존재다. 그녀의 지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고요는 주변에 숨 쉴 공간을 만들고 그녀의 직감은 어두운 길에 작은 빛을 들이운다. 그녀의 연민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잠시라도 쉬게 해주는 그늘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 곳곳에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으로 살아가는 다른 오래된 영혼들이 있다. 그녀의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존재는 누군가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그녀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이 다름을 숨길 필요도 작아질 필요도 없다. 그녀가 가진 깊이와 고요함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다.
진리와 본질, 정직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 조용한 여정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다. 그 길 위에는 항상 또 다른 오래된 영혼이 함께 걸으며 조용한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처럼 조용하고 깊은 길을 걷는 영혼들이 삶의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천천히 호흡하고 있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며 당신의 깊이는 부담이 아니고 당신의 민감함은 결점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영혼이 지닌 가장 순수한 감각들이다. 세상은 때때로 당신을 오해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느리니? 왜 그렇게 예민하니? 왜 그렇게 깊게 생각하니? 하지만 당신은 안다. 당신이 느끼는 방식은 영혼이 세상을 해석하는 고유한 언어라는 것을. 당신의 지혜는 나이를 초월하고 당신의 직감은 논리를 넘어가며 당신의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영혼의 오래된 기록을 반영한다.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의 길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위에 남긴 발자국은 결코 작지 않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히 빛이 번져가고 있다. 당신이라는 영혼은 누군가에게는 안식이고 누군가에게는 거울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억 속 오래된 불빛이다. 계속 걸어가라. 천천히 그러나 진실하게. 오래된 영혼은 목적지를 서두르지 않는다. 그저 자기만의 깊이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간다.